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무진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어제 무토에 이어서 오늘은 음토인 기토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사주의 기본적인 용어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지 이것을 왜 배우는지, 이것이 어떻게 사주에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게 돼서 사주가 더 즐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주는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주는 한 오행이 많이 치우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오행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주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지려면 너무 힘이 세서 너무 세고 너무 강한 오행은 그 사주에 분명히 그 오행으로 인한 피해나 어떤 단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좀 수동적이면서 부드럽게 빼주는 방법은 제가 설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기운을 배설한다의 의미인 설기, 한마디로 식상으로 부드럽게 기운을 조금 빼서 다른 그 강한 글자가 공격할 수 있는 글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돼서 이렇게 힘을 빼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관으로 인해서 그 글자를 꽉 잡아서 힘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많이 힘이 빠지겠죠? 그 힘센 글자가 좀 더 많은 힘이 빠지게 될 거예요. 설계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은 만약에 친구가 옆에 없는 상태에서 다른 한 3명의 무리들과 싸움이 붙거나 언쟁이 붙으면 친구 한 명을 더 불러서 중재를 시키거나 아니면 나도 친구가 있다 하는 방식으로 그 분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극을 사용하는 그 관살을 사용하는 경우는 친구 여러 명을 불러서 그쪽에 3명이라면 한 5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 3명의 친구들을 폭력으로 꼼짝 못하게 다스려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까지 꾸미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게 아주 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설계하는 방법으로는 기운을 빼는 방법으로는 식상, 그 다음에 기운을 강하게 눌러서 그 글자가 좀 힘을 못 써서 그 글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른 글자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은 관살로 제어하는 방법,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글자를 힘을 빼는 방법이겠죠. 물론 그게 방법이 조금 더 극단적이고 더 힘은 세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글자, 오행에서 보면은 5가지의 오행이 힘이 골고루 잘 배분이 되어 있는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그 중에 누구나 대부분의 사주에서는 약한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한 글자가 그 사주 안에서 차지하는 육친이든 십성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글자가 힘을 못 쓰다 보면 타고난 재능이나 재주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재주나 재능을 발휘할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오행의 글자를 힘을 키워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약한 오행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성, 가령 예를 들면 화성분이 약하다고 한다면 화성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돼서 불꽃이 새지기 위해서는 목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결국 목이 인성이 된답니다. 이렇게 목이라는 인성을 사용해서 이 화의 약한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비견이라는 거는 형제, 동료, 뭐 친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보통 힘이 없다가 친구들이 옆에 있다 보면 어깨도 으쓱하고 기도 좀 살고 아무래도 힘이 더 세지겠죠. 마음적으로도 더 든든하고 그런 의미로 비견이라는 거는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런 나와 같은 성분이에요. 내가 한 명인데 내가 두 명이면 아무래도 나의 재능이 두 배가 될 것일 거예요. 그런 원리겠지요. 그런 의미로 약한 오행은 인성과 비견으로 힘을 강화시켜서 오행의 글자를 힘을 좀 골고루 분산시키는 그런 사주를 가져야겠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운에서 그렇게 와준다면 정말 좋겠죠. 제가 화가 약한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목에 글자가 와준다면 이 화의 성분, 약한 화의 성분이 강화됨으로써 그동안 쓰지 잘 못했던 그런 화의 특성이나 화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답니다. 만약에 제가 수성분이 되게 강한데 수성분의 그 재성분인 화가 사주에 없다면 일단은 재물이며 여자며 뭐 그런 재를 의미하는 성분이 뭔가 긍정적인 작용을 인생에서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럴 때 운에서 세운 1년 운이나 10년 운에서 화성분인 병화, 정화, 사화, 오화와 같은 그런 화성분이 온다면 그동안 노력했던 결실인 재는 또 결과물이기도 하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답니다. 어떤 원리인지 조금 아시겠지요? 저 같은 경우는 5가지 오행 중에 3가지밖에 없어요. 목과 수와 그 다음에 토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화와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나 금이 운에서 온다면 화는 돈을 뜻하는 재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기 때문에 화성분이 올 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할 테고, 그런 경제활동을 통해 재물을 더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의 성분은 인성의 성분으로서 공부나 기록, 뭐 엄마, 주변의 도움, 인맥 그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사주를 타고난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금 성분이 온다면 주변에 나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서를 취득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 취득을 뭐 한다거나 문서 형태의 것들. 그래서 제가 정유년, 유금이라는 거는 문서잖아요. 문서가 온 정유년,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에 제가 무리하게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은 또 원인이 되고 지지는 결과가 된다 그랬잖아요. 천간의 정화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편재거든요. 편재.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문서를 취득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좀 사주가 많이 맞죠? 네, 저도 항상 놀라고 있답니다. 그러면 자세한 부연 설명은 조금 끝났고요. 오늘은 음의 토인 기토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 기토는 많이 돌아다니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역마의 의미를 천간의 을목과 마찬가지로 많이 돌아다니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글자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기토나 을목이 있다면 많이 돌아다니는 성격일 테고 말도 좀 많은 성격일 거예요. 더군다나 기가 뭐 2개나 3개, 뭐 아니면 을이 2개나 3개, 아니면 2개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성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기토는 기토의 사명은 항상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기토의 사명이랍니다. 정화의 사명은 항상 뜨거운 화기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기토는 항상 수분이 공급이 돼야만, 수분이 말라 있으면 이 기토는 기토로서의 긍정작용을 하기가 좀 어렵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사주에서 기토는 잘 써먹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기토는 항상 수분을 머금은 땅 속의 흙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 밭 같이 아기자기한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들판에 있는 모든 흙들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가 구성이 맞는 글자는 사실은 간목보다는 을목이 더 맞겠죠. 이 좁은 전답에 큰 나무가 버티기에는 이 기토는 너무 좁은 공간이기도 하고 지탱의 힘도 좀 좁고, 그죠? 공간적으로 이 간목을 품어주기에는 좀 스케일이 작답니다. 물론 간목이 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토라는 것도 무토와 마찬가지로 나무를 키워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나무를 키우지 않는다면 그냥 나대지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은 가치가 없고 인기도 없고 사람들도 찾지 않는 그런 땅이 될 것이에요. 일단은 이 을목하고 조금 더 맞는 그런 글자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옆에 간목을 가지고 있다면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기토 일간의 여성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간목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기토인데 남편은 간목이에요. 그렇다면 이 간목의 이 활동 공간, 간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잖아요. 목극토로서 재인데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것도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예요.
일단은 간목이 활동 무대가 무토여야 되는데 기토니까 이 남편분의 스케일이 크지 않고 남편분의 활동 반경이 크지 않고 조금 그리고 갑기 합의되어 있는 관계로 많이 애처가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기대치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의존성이나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답니다. 그리고 정제 성향을 띠기 때문에 굉장히 애처가고 부인에게 약간 의지하는 그런 성향을 띌 수 있는 모양새로 있답니다. 그리고 기토는 무토보다는 기토는 조금 더 아기자기한 측면이 있어요. 아기자기한 음의 글자는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논밭, 길가의 논밭, 널려있는 논밭이라서 우리가 찾아가기도 더 쉽고 그냥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친근한 땅이 되겠지요. 사람 자체가 많이 친근해요. 많이 친근해요. 그리고 음의 특성인 관계로 조금 더 실리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 음의 글자의 특성 중에 또 뭔가 약간 계산적이어서 뭐 큰 욕심은 없지만 최소한 손해보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해서 뭐 본인이 조금 뭐 더 내는 경우는 없더라도 뭐 물론 덜 내지도 않겠지만 잘 손익계산을 잘하는 그런 심리가 조금은 있겠고요. 기토는 아무래도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말을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사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고요. 그리고 또 기토는 꼼꼼하기도 한답니다. 무토는 좀 스케일이 큰 관계로 좀 사람이 진중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기토는 좀 더 친근하고 꼼꼼하고 좀 치밀한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토 일간의 특징은 토는 그 안에 파봐야지만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속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이론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답니다. 네, 기토도 원래 기토는 이것저것 잘 품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잘 참아요. 평소에 잘 참아요. 잘 참고 잘 참다가 어느 날 이유 없이 팍 터트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남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뜬금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너무 많이 참아서 그렇게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기토의 성향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기토는 뭐 동물로 보면 사실은 뭐 오리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새 종류. 이 오리는 새지만 멀리 날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새예요. 그죠? 헤엄도 잘 치고요. 먹이 사냥도 잘해요. 재능이 참 많죠? 다재다능하답니다. 다재다능.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겠죠. 그렇지만 또 다재다능하다 보면 그걸로 인한 어떤 그걸로 인한 부정적인 작용이라 그러면 다 잘하긴 하지만 어느 하나 완벽하게 잘하는 건 없는 그런 형태의 글자랍니다. 관심 분야는 많고요. 자잘한 지식도 많은데 깊이는 좀 없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아무래도 기토는 돌아다니는 글자이다 보니까 삶도 많이 분주다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또 음간이기 때문에 잘 참다 한번 삐지면 크게 삐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분을 안 보고 살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토일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부부 사이가 좋은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다른 일주에 비해서요.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기토일주로 태어난다면 부부 사이를 조금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일주를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무토는 진중하고 굉장히 진중하고 좀 약간 무뚝뚝한 성향이 있긴 하지만 남성적인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 일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토는 말도 좀 많고 약간 자발없고 조금 가볍고 좀 여성적이고 수다스러운 경향이 있는 관계로 무토에 비해서는 조금 인기가 조금 덜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토는 조금 남들이 보기에 약간 수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표정이나 그런 느낌을 풍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의 어떤 모성애를 이끌어서 그런 모성애로 인해서 여자들의 인기를 끄는 측면도 좀 있답니다. 그리고 기토는 구름을 뜻하기도 해요. 구름은 떠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를 또 역마의 글자로 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토는 방향으로 보면 중앙이고요. 색깔로 보면은 황토색이고요. 또 항상 간목의 입장에서 본다 그랬죠? 간목의 입장에서 기토는 정제예요. 정제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실리적이고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좀 논리적인 부분이 좀 있어 보이죠? 네. 이런 정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만약에 이 기토가 강하다면, 많다는 건 강하거나 아니면 기토가 아주 강한 계절에 그 월에 태어나면 이 기토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토다 무토, 비겁이 많거나 아니면 기토를 생해주는 화가 많거나 아니면은 기토가 가장 강력한 월에 태어난 기토를 강한 기토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강할 때는 일단 황토색은 피하셔야겠지요. 오히려 이 기토를 설기시켜서 힘을 빼는 토생금, 흰색을 많이 활용하시거나 일상에서 아니면은 기토를 꽉 눌러서 제압을 해주는 목을 사용하는, 목은 초록색이죠. 초록색을 일상에서 많이 활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금붙이 많이 활용해서 몸에 금을 많이 지니고 다니면 좋고, 그 다음에 집안에 화초나 목재 성분의 가구들을 많이 두시거나 그러면 좋답니다. 그리고 방향, 자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금의 방향은 서쪽 방향이죠. 서쪽 방향, 머리 방향을 서쪽으로 두시거나 아니면은 초록색 목의 방향인 동쪽으로 두시면 좋답니다. 네, 이로써 일단 기토 일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기토가 가지는 6개의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토는 음토인 관계로 지지에도 음의 글자를 갖겠지요. 그러면은 해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해, 그 다음 해자축, 기축, 그 다음 해자축 인묘가 되겠죠? 인묘, 그 다음에 묘진사가 되겠죠? 그 다음 사오미가 되겠죠? 미신유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토 입장에서 해수는 뭐가 되죠? 일단 토국수니까 재긴 재인데 해수는 양이고 음이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정제. 그 다음에 이건 같네요. 같으면 비견. 기토가 지지로 내려오면 축이나 미가 된다고 했죠? 네. 이것도 비견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묘는 목극 토죠? 극하는 존재예요. 그럼 관이겠죠. 관인데 둘 다 음이에요. 편관이겠죠. 그 다음에 화생토 인성이네요. 인성인데 이거는 음이고요. 이거는 양이에요. 음양이 다를 때는 정이 붙겠죠. 정인. 그 다음에 기유. 그럼 토생금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음이고 이것도 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토생금, 생의 관계니까 식신이 되겠고요. 해는 돼지, 축은 소, 묘는 토끼, 그 다음 사는 뱀, 그 다음 미는 양, 그 다음 유는 닭이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해월은 언제가 되겠죠? 11월이 되겠죠? 11월. 축월은 1월. 그 다음에 묘월은 3월. 그 다음 4월은 5월. 그 다음 미월은 7월. 그 다음 유금은 9월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기토는 항상 이미 습기를 머금은 토라고 했지요. 습기를 머금은 토인데 지지에 해가 와서 습이 좀 지나치게 더 가중이 됐어요. 적당히 나무나 화초들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수분이면 되는데 해수가 와서 오히려 기토를 완전 흙탕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화초도 잘못하면 썩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아주 좋은 간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해 중에는 해, 무, 갑, 임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죠. 일단은 그러면은 겁재도 들어있네요. 같은 토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경쟁심은 있겠고요. 욕심이 많겠지요. 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겠고요. 근데 간목이 있네요. 간목이 딱 정관으로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른 사람이겠죠. 더군다나 이 간목은 이 해 중에 간목은 장생으로 들어있거든요. 계속 장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장생은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간목은 이 기토 입장에서 남자, 남편 아니면 직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의 모습이나 남편의 모습이 아주 좋을 수 있는 일주랍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되게 좋게 잘 지낼 수 있겠죠? 갑기 합의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갑을 외간 남자로 쓸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옆에 간목이 딱 있는데, 이거는 천간에 뜬 간목은 남들이 보는 간목이니까 내 남편이 딱 있는데, 여기 숨어서 간목이 하나 더 있다는 건 이럴 경우에는 애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임수, 일단 기임탁수가 되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 기토도 습한데 이 임수는 수량이 엄청나다 그랬죠. 이 기토가 다 흙탕물이 되어서 이 좋은 역할은 안 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기의 입장에서는 뭐가 병일까요? 뭐가 안 좋은 성분일까요? 이 물, 임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겠죠. 재성분. 재성분.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서 좀 고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재성분은 또 뭐 결과물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어머니가 나에게 쓰나미를 일으켜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남자인 경우라면 쟤는 부인이 되겠죠. 그러면 남자에게 있어서 기회일주는 부인이 본인을 흙탕물로 만들어서 본연의 임무인 화초를 키우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그 부인 덕이 살짝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토. 기토도 습기가 있는 토고요. 1월에 아주 꽝꽝 얼어붙은 축토예요. 그러면 이 기토도 꽝꽝 얼어 있겠죠. 이 안에 있는 습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좀 너무 춥죠. 조후가 안 맞네요. 이럴 경우에는 뭐가 꼭 필요하겠어요. 화성분이나 지지에 뭐 4, 5 성분이 꼭 있거나, 아니면은 4, 5미월에 태어나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기토의 기본적인 숙명인 간목이나 을목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안 그러면 이 간목이나 을목은 꽃도 피우기 전에 얼어 죽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여지동이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을 최우선시로 본답니다. 일단 간목이 없으면 기축일주는 좋은 사주가 아니다라고 1차적인 판단을 해요. 받아들일 대상이 없다는 의미겠죠. 아무리 기축일주가 예쁘게 생긴다 하더라도 이 간목이 없다면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남자들이 주변에 없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예쁘지도 않고 정말 별론데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예뻐서 정말 옆에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솔로인 경우의 분들을 많이 보죠. 그게 다 사주에 답이 있답니다. 그러고요. 일단 비견이 있으니까 고집이 세고 간여지동이다 보니까 부부관계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축일주는 열심히 밥 깔고 있는 지금 소의 모습이에요. 부지런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부지런한 분이고, 둘 다 음의 글자에다가 축이라는 것도 한겨울의 글자이기 때문에 다소 센티멘탈하고, 밤이면 우울해지고 좀 괜히 기분의 업다운이 좀 심해서 혼자 센티멘탈해서 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밤에 운다거나 그런 행동들도 많이 할 수 있는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기묘일주. 이 기묘일주는 밑에 편관을 깔았네요.
만약에 김요일주 여자라면 밑에 편관, 관인데 정관이 아니라 편관을 깔았다는 거는 조금 못된 남편이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밖으로 놔두는 남편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도움보다는 조금 힘든 부분을 많이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남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끼 묘자를 밑에 두고 있으면 이 묘자 자체가 이게 갈라져 있는 물상이라 약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될 테고요. 그리고 김요일주의 특징이 밖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좋고요. 인기도 많은데 집 안으로 들어오면 부부 사이는 좀 냉랭하니 등 돌리는, 그래서 이 묘는 등돌림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묘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밖에서는 호인이고 집에 와서는 무관심한 그런 기질이 보일 수 있고요. 김요일주는 보면은 제 임상해 본 결과로는 굉장히 예뻐요. 예뻤던 기억이 있어요. 참 예쁜데 이 밑에 편관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느낌이 있겠죠. 뭔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은 듯한 내 남편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런 촉이 있는 분들은 조금 결혼이 늦어지거나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은 있어요. 사주에 병은 있고요. 병에 대한 약이 있으면은 그 사주는 좋은 사주고요. 그 약은 원래 원국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편관은 무조건 식신으로 제살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이 묘를 치는 식신, 이 편관을 치는 건 식신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토의 식신으로 보면은 뭘까요? 토생금이겠죠. 그러니까 옆에 유금이나 신금 같은 글자들이 오면은, 물론 더 강력하게 치는 유금이면은 이 화초를 칼날로 싹둑 잘라버리는 형태로 이 편관이 순해져요. 그래서 남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남편의 말 잘 듣고요. 애처가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원국에 없고 대운에서 오거나 세운에서 올 때는 남편이 달라지겠죠. 이런 모습으로. 평소에는 편관 같은 남편이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묘유충의 현상은 또 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겠지요. 이 묘유충은 뭐 교통사고나 사고와 관련되는 그런 충이고요. 또 묘를 뭐 팔다리로 쓴다면 팔다리가 뭐 이 사고로 인해서 팔다리를 뭐 다친다거나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또 묘가 목은 간담이라 그랬잖아요. 간담, 췌장. 유금으로 공격받으면 간이나 담이나 췌장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김요일주는 밖에서 잘하는 만큼 가정 안에서도 좀 노력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사일주예요. 기사일주. 기토는 습토를 항상 머금고 있어야 돼요. 기토가 마르면 기토로서의 기능이 없어진답니다. 본인의 사명이 습기를 머금어서 화초를 받아들이는 건데 습기가 없다면 그 화초들을 키워내기가 어렵겠죠? 근데 밑에서 화생토, 기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습기를 말리고 있는 형태네요.
도움을 준다고 줘요. 정인이다 보니까. 그죠? 정인은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엄마가 자꾸 도와주려고 해요. 엄마가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계속 내 안에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본인의 습기를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살짝의 애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랍니다. 보통은 밑에 인성 엄마를 깔고 있으면 엄마 안방에 자기 안방에 엄마를 깔고 있으니까 엄마가 자기 부인 대신에 어떤 작용을 해서 고부 갈등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엄마에 대해서 집착하는 어떤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고 하지만 이 기사일주는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일주일 경우에는 반드시 수기를 봐야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죠? 수기를 여기서 사실은 임수는 안 좋은 관계고 옆에 개수 같은 수기나 지지에 해수는 충이 일어나니까 자수 정도가 옆에 같이 있어 준다면 아무래도 화해 성분이 좀 약해지면서 이 기토를 화로 인해서 말려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단 기사일주가 인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인성은 공부의 성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공부의 재능이 좀 있는 그런 일주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 중에는 사, 무, 경, 병, 사무, 경 맞네요. 경, 병 이렇게 있으면 비견이 아니라 이거는 음량이 다르니까 겁재에 있으니까 욕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겠지요. 욕심 많답니다. 그리고 경금은 토생금 베푸는데 음량이 달라요. 그러면 다른 거는 뭐라 그랬죠? 상관이라 그랬죠? 상관기질이 있네요. 상관기질이면 할 말은 한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요. 뭔가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는 어떤 성분, 말도 약간 독설가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물론 그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 남들도 그렇게 느끼지만 남들은 조금 더 부드러운 어투로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성분도 될 수 있고요. 언변도 굉장히 좋고 이 상관이 논리적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상관을 써먹는다면 그리고 상관이 또 좋은 게 사중에 경금은 장생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의 모습이 좋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을 써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관이라면 교육자도 되겠고요. 언론도 되겠고요. 어떤 노조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무슨 녹색연합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익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쪽에 잘못된 것을 감시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미일주를 하겠습니다. 기토인데 미월에 태어났어요. 제일 더울 때라 그랬죠? 7월.
사막의 토 위에 있는 기토예요. 위에서 계속 밑에서 위에 계속 열기를 쏘아대네요. 어우, 기토가 열받겠죠. 열을 받아요. 그래서 기미일주는 이 말 특유의 마른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양 들이받는 성격이 있는 데다가 계속해서 뜨거워 죽겠는데 계속 똥침이 아니라 열침을 계속 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욱성질의 대가랍니다.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요. 고집도 강하고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성격도 급해요. 그리고 김이라는 간진자도 양인의 간지예요. 이미 센 간지라는 거죠. 그리고 미토 안에, 그러니까 기미일주는 반드시 옆에 해수 같은 것들을 보면 좋겠죠. 옆에 해수 같은 것들을 보거나 자수 같은 것들을 보면 좋겠죠. 물론 이제 자수를 보면 원진이 되고 해미를 보면은 해가 목으로 좀 변하는 그런 건 있지만 완전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속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해나 자를 보면 이 기미일주의 욱하는 성격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순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 기미, 미토의 지장간, 미토의 지장간은 미, 정, 을, 기가 되겠습니다. 정화, 화생토죠. 화생토. 그러면 인성인데 두 개가 지금 음이에요. 같으면 편이라 그랬죠? 편인. 그 다음에 을, 목극토네요. 그러면은 관성이네요. 관성이고 음양이 같네요. 그럼 편관이네요. 그 다음 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생토 인성인데 이건 양이고 음이니까 다르면 정인이죠. 정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안에 보세요. 정화도 들어있고 사화도 들어있고 얼마나 뜨거운 성분입니까? 이 미토 자체가. 그쵸? 그러면 편인, 편관, 그 다음에 정인을 다 가지고 있네요. 편관이 있다 보니까 약간 약간 무모하기도 하고 카리스마가 있기도 하지만 약간 무모함을 동반한 카리스마, 한성격 한다는 그런 편관의 그런 흉의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와 사화가 합쳐져서 또 다른 열기가 합쳐져서 계속해서 열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토는 바짝바짝 말라가서 쩍쩍 갈라지면서 성격이 조금 더러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금은 토생금으로 식신, 베푸는 성정. 식신을 두고 있으면 좀 말도 잘하죠. 말도 잘하고 교육 쪽, 언론 쪽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기유는 일단은 또 이 유가 기의 입장에서 보면 장생의 의미랍니다. 사람이 순진무구해요. 그렇지만 이 유금이 천간으로 가면 신금이기 때문에 속이 살짝 까칠한 그런 성향이 같이 사는 사람들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닭 계속 끊임없이 쪼아대죠. 네, 그러니까 먹는 거를 파헤치듯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닭이 모이를 파헤치듯이 먹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기후일질은 음식을 깨작깨작 파헤치면서 먹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기 때문에 좀 부지런하고 베푸는 성정이고, 그쵸? 건강도 괜찮겠죠. 장생의 순진무구한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금의 지장간, 유경신, 경금과 신금, 이 인신 사이는 역마라 그랬잖아요. 자오 묘유는 도화라고 해서 이 네 글자는 지장간이 2개밖에 없답니다. 단 5만 제외예요. 이 도화는 남에게 본인을 내보이고자 하는 성정이 좀 많이 강하고요. 남 앞에 나서고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분의 글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유다 보니까 이렇게 지장간 2개가 있어요. 근데 2개가 똑같죠? 하나는 편이 붙고 하나는 정이 붙겠죠. 그리고 토생금이다 보니까 식신, 그럼 상관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다르니까 상관이 되겠고요. 이건 식신이 들었고요. 그럼 지장간에 식상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기유일주는 뭔가 기르는 행위, 뭐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양육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애완동물 케어하는 쪽, 그쪽도 맞을 테고요. 아니면 먹거리에 관한 일, 뭐 그다음에 뭐 칼럼니스트, 아니면 뭐 아나운서, 뭐 아니면 작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지지의 장생을 깔고 있으면, 그리고 기후일주 자체가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을 만큼 재주도 많은 일주에 해당된답니다. 이제 제가 말이 조금씩 이제 빨라지고 있죠.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어제보다는 좀 더운 것 같은데, 더위에 좀 무더위에 조금 건강 유의하시고요. 5월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6월 1일, 6월 첫날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